정숙하세요. 아직도 제가 웃음나요? 미국 동부의 어느 도시, 아직 새벽의 푸른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센트럴 파크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거인처럼 고요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밤새 촉촉이 내린 이슬이 풀잎 끝에 보석처럼 매달려 반짝였고 간간히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새벽 공기를 청아하게 갈랐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전 이 공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경쾌한 운동복 차림의 한 여성이 일정한 속도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유진, 이곳 법원 시스템에서 존경받는 판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 공원을 달리는 그녀에게서는 법대의 엄숙함이나 판사로서의 권위보다는 건강한 삶을 사랑하는 한 명의 평범한 시민 같은 모습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찰랑이는 검은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낀 채 그녀는 자신만의 리듬에 맞춰 땅을 박차고 나아갔습니다. 가끔씩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치며 유진은 스마트워치에 기록되는 운동량을 체크하기도 했어요. 한참을 달리던 유진은 공원 한쪽에 마련된 벤치에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던 음악을 잠시 끄고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지구 반대편에서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래? 엄마 잘 잤어요? 여긴 아침이라 운동 나왔지. 유진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의 통화는 타국 생활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작은 활력소였습니다. 운동? 아유, 우리 딸 부지런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침은 먹었고? 이제 들어가서 먹으려고요. 오늘 좀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일찍 나왔어요, 어머니. 그래서 미리 정신 좀 차리려고요. 그래. 판사 일이 어디 쉬운 일이 간디. 몸 잘 챙겨가면서 해야 혀. 사람들이야 좋게 말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꼬?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기에 가벼운 농담으로 걱정을 덜어드리려 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이 딸이 또 한 번 시원하게 정에 구현하고 오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감기 기운은 좀 어떠시대요? 에휴, 말도 마라. 어제 병원 다녀와서 약 먹고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 밤새 또 끙끙 앓더라. 늙으면 다 소용없다더니 진짜 기운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 봐.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아버지랑 영상 통화 한번 해야겠네요. 좋아하는 갈비찜이라도 해서 보내드릴까요? 유진은 어머니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한동안 정겹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고 유창한 한국어가 물 흐르듯 흘러나왔습니다. 고향의 언어는 그녀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고 복잡한 법률 용어와 논리로 가득 찬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평범한 딸 김유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통로였습니다. 공원의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유진이 벤치에 앉아 어머니와 한창 통화에 열중하고 있을 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한 중년의 백인 여성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캐런 피터슨이었습니다. 곱슬거리는 금발에 다소 날카로운 인상을 지닌 그녀는 유진이 사용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마치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도 되는 양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한국어 대화 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고 느꼈고 자신의 평화로운 아침,
독서, 시간을 방해받았다는 생각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시 후 캐런은 보란 듯이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유진이 앉아있는 벤치로 다가왔어요. 유진은 어머니에게 네, 엄마. 그럼 저녁에 다시 통화드릴게요.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통화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기요. 갑작스럽게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유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캐런 피터슨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유진은 이어폰 한쪽을 빼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큰 소리로 통화해서 방해가 되었나 싶은 생각도 잠시 스쳤어요. 하지만 캐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유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영어를 써야죠. 단호하고도 무례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유진이 엄청난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을 대하듯 말입니다. 유진은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 중이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캐런은 한치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든 내 알 바 아니에요. 여긴 미국 공원이고 우린 여기서 영어를 사용한다고요. 당신네 그 이상한 말로 계속 떠들고 싶으면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든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에서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하던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힐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캐런의 말에 담긴 명백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불쾌감이 치솟았지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어떤 언어로든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통화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유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응수했습니다. 바로 그때 캐런의 고함 소리를 듣고 공원 순찰을 돌던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앞장서서 다가온 경찰은 오피서 밀러였고 그의 뒤를 파트너인 오피서 로드리게스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다부진 체격에 전형적인 백인 우월주의자 같은 인상을 풍기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캐런 피터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듯 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밀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캐런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과장된 몸짓으로 유진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경찰관님, 정말 잘 오셨어요. 이 여자가 이상한 말로 계속 소리를 지르잖아요. 뭔가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여기선 영어로 말해야 한다고 했더니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유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공격적으로 행동했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그녀는 밀러에게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경찰관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개인적인 통화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피서 밀러는 유진의 말을 중간에 뚝 잘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부터 유진을 잠재적 문제 유발자로 낙인 찍은 듯 차가웠습니다. 부인, 일단 진정하시죠. 그는 유진에게 말했지만 그 부인이라는 호칭에는 어떤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 같은 아시아 여자가 어디서 감히 하는 듯한 경멸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캐런을 향해서는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소란을 피우고 영어 사용을 거부했다. 이 말씀이시죠? 캐런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경찰관님. 정확합니다. 저런 사람은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요. 오피서 밀러의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 그리고 은근한 적대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평온했던 아침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부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파트너인 로드리게스는 밀러의 뒤에서 별다른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약간의 곤혹스러움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는 없어 보였습니다. 유진은 이제 오롯이 혼자 이 부당한 상황에 맞서야 했습니다. 오피서 밀러의 냉랭하고도 강압적인 시선 앞에서 유진은 자신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애썼습니다. 경찰관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판사입니다. 제 신분증은 재킷 안주머니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겁니다. 유진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발음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일말의 이해를 구하는 절박함도 담고 있었어요. 그러나 밀러는 유진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진의 침착한 태도를 더욱 교활한 기만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피식, 경멸이 가득 담긴 웃음을 터뜨리며 유진의 면전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오, 판사님? 판사님이 이런 공원 한복판에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외국어로 소란을 피우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려는 경찰관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쪽 나라에서는 판사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는 모양이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명백한 인종차별적 발언이자 그녀의 직업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유진이 재킷 안주머니로 천천히 손을 가져가려 하자 밀러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칠게 그녀의 팔을 틀어쥐었습니다. 뼈마디가 어긋나는 듯한 통증과 함께 유진은 짧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어딜 함부로 뭘 꺼내려고 수작이야. 저항하는 거냐? 밀러의 눈빛은 이제 의심을 넘어 광기에 가까운 적대감으로 번뜩였습니다. 파트너인 로드리게스조차 밀러의 과도한 반응에 눈에 띄게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차마 그를 제지할 용기는 내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체포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밀러의 얼굴에 기다렸다는 듯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거봐, 아직도 그 수상한 말로 떠들고 있잖아. 이제 보니 단순 소란죄가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에 어쩌면 테러 선동죄까지 추가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그는 마치 큰 먹잇감이라도 발견한 사냥개처럼 유진을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밀러는 유진의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속의 냉기가 손목을 파고들자 유진은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수갑을 풀어요. 그녀의 절규는 아침 공원의 평온함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것처럼 수군거리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이 부당한 광경을 촬영하기에 바빴습니다. 존경받는 법관으로서 평생을 정의와 공정을 위해 헌신해온 김유진이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길거리에서 치욕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을 말입니다. 캐런 피터스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사회의 악을 처단한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어요. 오피서 로드리게스는 밀러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과 유진의 절박한 항변을 지켜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망설임이 교차했지만 결국 그는 밀러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저 유진을 경찰차 뒷좌석으로 거칠게 밀어넣는 밀러를 기계적으로 도울 뿐이었습니다. 타 어서. 밀러의 고함 소리와 함께 차 문이 세차게 닫혔습니다. 유진은 차창 너머로 빠르게 멀어지는 공원의 푸르른 나무들과 자신을 경멸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의 얼굴을 망연자실하게 응시했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었던 그 아름다운 풍경이 이제는 씻을 수 없는 악몽의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와의 따뜻했던 통화, 오늘의 중요한 재판,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밀러는 간간히 백미러로 유진을 쏘아보며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로드리게스는 차창 밖만 바라보며 애써 이 불편한 상황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유진은 마치 중범죄자처럼 취급받으며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밀러는 조사관에게 유진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렸으며 심지어 자신을 위협하기까지 했다고 뻔뻔스럽게 상황을 왜곡하여 보고했습니다. 유진은 기가 막혔지만 자신의 신분을 재차 밝히고 변호사 선임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실에 있던 경찰관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짓을 주고받으며 그녀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아, 예. 판사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경찰서에 직접 현장 학습이라도 나오신 겁니까? 한 경찰관이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며 동료들과 함께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에게 유진은 그저 허풍심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동양인 여자일 뿐, 그녀가 말하는 판사라는 직함은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항변과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조사실 벽에 부딪혔다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간단한 서류 작업과 머그샷 촬영이라는 굴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유진은 차갑고 음습한 유치장 안으로 던져지듯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끼익하는 불쾌한 소리를 내며 닫히고 육중한 잠금쇠가 철커덩하고 걸리는 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 가는 듯 했습니다. 유치장 안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이전 수감자들이 남기고 간 정체 모를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온갖 낙서가 가득했고 구석에는 낡고 더러운 담요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오늘 오후 자신이 주재해야 할 재판, 피고인의 인생이 걸린 그 중요한 재판이 그녀의 부재로 인해 어떤 혼란에 빠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판사가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에 유진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유진은 시간 감각마저 잃어버린 채 유치장 구석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극도의 피로감이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문득 둔탁한 발소리와 함께 한 교도관이 다가와 유치장 철창을 열쇠 꾸러미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봐요, 당신. 변호사한테 전화할 권리가 있으니 한 통화하게 해주지. 딱 한 번이니까 잘 생각해서 걸라고. 교도관의 목소리는 무심하고 기계적이었지만 그 말은 벼랑 끝에 선 유진에게 마지막 남은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수화기에서는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오랜 법조계 동료이자 인생의 멘토와도 같은 데이비드 그린 판사의 개인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제발 그가 전화를 받아주기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꺼내줄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하면서도 중후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린입니다. 유진은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저예요. 유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거의 기어 들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유진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유진? 목소리가 왜 그런가? 어디 아픈 건가?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 중 공원에서 한국어로 통화하다가 인종차별적인 시비에 휘말렸고 결국 과잉 대응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시내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요. 처음에는 유진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듣던 데이비드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다 사실이란 말인가? 유진? 판사인 자네를, 그것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해서 유치장에 가뒀다고? 세상에, 이런 미친.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이 겪었을 모욕감과 공포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유진, 내 말 잘 듣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텨주게. 내가 당장 그래.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아니, 내가 직접 그 빌어먹을 경찰서로 쳐들어가서라도 자네를 꺼내겠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야. 데이비드의 단호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유진에게 한 줄기 강렬한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고마워요. 데이비드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유진은 수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거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한편 유진을 부당하게 체포했던 오피서 밀러는 자신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서 휴게실에서 동료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얻어 마시며 마치 무용담이라도 늘어놓듯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과장되게 떠벌리고 있었어요. 글쎄, 오늘 아침 공원에서 웬 동양 여자가 깽판을 치고 있길래 내가 아주 정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응징해줬지.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굴길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가르쳐줬다고. 요즘 저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니까. 미국에 왔으면 미국 법을 따라야지, 안 그래?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편견과 오만함이 덕지덕지 묻어났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낄낄거렸지만 유진을 경찰서로 함께
연행했던 파트너 로다리게스는 그 광경이 영 불편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밀러의 말처럼 단순하거나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교양 있는 말투와 논리적인 항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깊은 절망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밀러가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 그 여자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그는 차마 밀러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가 없어 애써 외면하며 자신의 커피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빨리 잊혀지기만을 바랐습니다. 같은 시각 김유진 판사가 주재하기로 예정된 중요한 형사재판이 열린 제3법정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술렁임이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재판 시작 예정 시간이 이미 1시간을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판사인 유진이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입구에서 유진을 기다리던 그녀의 충직한 법정석이 사라 존스는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유진의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판사님께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렇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재판에 안 나오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법원 행정처와 보안과에도 계속해서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법정 안에 자리하고 있던 검사와 변호사들도 초조한 표정으로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가족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례없는 판사의 재판 불참 사태에 법원 전체가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유진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은 데이비드 그린 판사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장실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향하는 모습이 몇몇 법원 직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아주 심각하고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이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법원이 오히려 정의가 실종된 듯한 기묘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그린 판사는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법원장에게 간단히 상황을 보고하고 양해를 구한 뒤 곧바로 해당 경찰서의 서장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냉철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장님, 지금 즉시 확인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귀 경찰서 유치장에 우리 법원의 김유진 판사가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처음에는 데이비드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던 경찰서장은 데이비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 뒤 유진의 판사 임명 기록, 공원에서의 사건 정황 등을 듣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현직 판사, 그것도 지역사회에서 뛰어난 능력과 청렴함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김유진 판사가 고작 공원에서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판사님이라고요? 김유진 판사님이 지금 저희 유치장에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린 판사님? 서장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며 즉각 유진의 석방을 지시했고 동시에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저지른 담당 경찰관 오피서 밀러를 자신의 사무실로 당장 호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장의 사무실에는 순식간에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한편 자신이 저지른 일의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한가롭게 순찰 근무를 서고 있던 오피서 밀러는 서장의 긴급 호출 명령을 받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아침 일 때문에 포상이라도 주려는 건가? 그는 김칫국부터 마시며 서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평소와 전혀 다른 서장의 싸늘한 눈빛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서장은 책상 위에 놓인 유진의 판사 신분증 사본을 밀러의 앞으로 던지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밀러 경관, 이게 누군지 아나? 밀러는 그제야 자신이 아침에 체포했던 동양 여자가 진짜 판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장님, 그 여자가 처음부터 자신이 판사라고 제대로 밝혔다면 제가 어찌 감히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제 정당한 요구에도 계속 불응했고 오히려 저에게 먼저 공격적으로 달려들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직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밀러는 마치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며 상황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거짓으로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진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척하며 자신을 조롱했으며 심지어 주먹질까지 행사하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데이비드 그린 판사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서장은 밀러의 파렴치한 변명을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밀러 경관,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건가? 자네의 그 충실한 직무수행 덕분에 우리 경찰 전체가 웃음거리가 될 판이야. 서장은 밀러의 거짓말에 치를 떨며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당장이라도 떼어버리고 싶다는 듯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즉시 밀러에게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을 명령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유진 판사를 정중히 모시고 당장 석방하라는 명령을 재차 내렸습니다. 몇 시간 만에 유진은 녹슨 유치장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한 고위 간부가 찾아와 형식적인 사과를 건넸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사건이 유진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유진은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역겨움을 느꼈지만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에는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데이비드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을 발견한 데이비드는 한달음에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유진, 괜찮은가?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데이비드.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극도의 피로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부축을 받아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경찰서 건물을 바라보며 유진은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부당한 일,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편견과 차별을 결코 이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상처 입은 맹수처럼 차갑고도 결연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녀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유진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마치 허물이라도 벗어던지듯 샤워부터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그녀는 조금 전까지 자신을 짓눌렀던 유치장의 차가운 공기와 역한 냄새, 그리고 그곳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을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자신의 판사법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게감 있는 검은색 법복은 마치 그녀의 지친 어깨를 다시 한번 짓누르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엄숙하게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신혼 미상의 아시아 여성으로 취급받으며 범죄자처럼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한 사회의 정의를 판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석에 앉아야 한다는 사실에 실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이러니한 현실에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오히려 이 지독하고도 부당한 경험이 법과 정의에 대한 그녀의 신념을 더욱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법복의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피곤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결연함으로 빛나는 한 여성 판사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무렵 오피서 밀러와 캐런 피터스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얇은 봉투 안에는 김유진 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소란죄 피의자 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경위를 진술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밀러는 소환장을 받아들고 잠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김유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그는 아침에 공원에서 자신이 체포했던 그 시끄러운 동양 여자의 이름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내심 그 여자 결국 기소까지 당한 모양이군. 내가 한 일이 정당했다는 게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증명될 거야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단호한 일처리가 높이 평가받을 수도 있겠다는 터무니없는 기대감마저 품었습니다. 한편 캐런 피터스는 소환장을 받고는 마치 훈장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정의로운 시민으로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레 떠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법정에서 똑똑히 증언하여 그 무례하고 교양 없는 아시아 여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증언해야 할 대상이 바로 그 법정을 주재할 판사이며 자신들의 운명이 그 김유진 씨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곧 다가올 재판에서 자신들의 정의로운 행동이 빛을 발하기만을 고대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이 맡기로 예정되었던 형사재판이 속게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오전 내내 중단되었던 재판이었습니다. 유진은 법원에 도착하기 직전 자신의 서기인 사라 존슨에게 전화를 걸어 곧 도착할 것이며 재판 준비를 해달라고 짧게 지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판사님의 연락에 사라는 안도하면서도 어딘가 평소와 다른 유진의 목소리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감히 자세한 사정을 묻지는 못했습니다. 법정 안은 다시 방청객들과 재판 관계자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갑작스러운 재판 중단과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검사 측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판사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가족들은 초조함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법정 안내 방송을 통해 재판 속개 소식이 알려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판사가 등장할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그리고 김유진 판사에게는 오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과 추측이 법정 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증인 출석을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오피서 밀러와 캐런 피터스는 잠시 후 자신들이 서게 될 법정의 위치를 확인하고 증인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밀러는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서장에게 질책을 당하고 대기 발령 상태였지만 이번 증언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캐런 피터스는 한껏 멋을 낸 모습으로 마치 중요한 사교 모임에라도 참석하는 사람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실에서 다른 증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과 자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이지 미국 한복판에서 그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의를 보고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은근한 우월감마저 묻어났습니다. 밀러는 캐런의 수다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녀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굳이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 자신들이 법정에서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밀러와 캐런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함께 법정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청석 앞쪽에 마련된 증인석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웅장하고 엄숙한 법정의 분위기에 캐런은 살짝 주눅이 든 듯했지만 이내 자신이 정의의 편이라는 생각에 다시금 어깨를 폈습니다. 밀러는 애써 태어난 척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마치 실처럼 법정 전체를 감싸고 도는 듯 했습니다. 그때 법정 경위의 낮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의 정적을 깨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그 말과 동시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옥기 스치는 소리, 낮게 깔리는 기침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 모두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 듯 법정 측면에 위치한 재판장 전용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누군가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한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도 하는
엄숙하고도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방청객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재판장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육중한 참나무 문이 안쪽으로 열리고 그 안에서 검은색 법복을 입은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유진 판사였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하던 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위엄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흐트러짐 없이 침착했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극도의 피곤함과 마음고생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형형한 눈빛은 깊고 차분한 분노와 함께 예리한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판사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진은 판사석 가장 높은 곳에 마련된 자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법정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방청석 한쪽에 굳은 채로 서 있는 두 사람에게 정확히 꽂혔습니다. 바로 오피서 밀러와 캐런 피터슨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밀러의 입이 경악으로 벌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극도에 달한 듯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캐런 피터슨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연신 두 눈을 비볐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옆에 있던 사람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아침 내내 무례하고 이상한 동양 여자, 법도 모르는 범법자로 취급하며 온갖 모욕을 주고 심지어 수갑까지 채워 경찰서 유치장에 쳐넣었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신성한 법복을 입고 판사석에 앉아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끔찍한 악몽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밀러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고 캐런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정 안의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 기막히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엄숙하게 재판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밀러와 캐런에게는 이 순간이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찾아온 것처럼 지옥보다 더한 공포와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뿌린 오만과 편견의 씨앗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뼈저리게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오피서 밀러와 캐런 피터슨 두 사람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밀러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렸지만 쨍그랑하는 파열음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동공은 극도의 공포와 불신으로 풀려 있었고 턱은 통제할 수 없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죄 판결을 눈앞에 둔 피고인처럼 그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어요. 캐런 피터슨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니면 끔찍한 악몽인지 분간조차 하기 어려운 듯 멍하니 판사석의 유진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화장 위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며 흉한 자국을 남겼지만 그것을
닦아낼 정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던 방청객들과 법정 관계자들도 밀러와 캐런의 극단적인 반응과 판사석에서 그들을 꿰뚫어 볼 듯 응시하는 김유진 판사의 예사롭지 않은 시선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겁에 질려 있는 거지? 판사님 표정도 심상치 않아 보여. 나지막한 수군거림이 법정 곳곳에서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유진의 서기인 사라 존스는 판사석에 앉은 유진의 얼굴과 공포에 질린 두 증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침부터 이어졌던 모든 불길한 예감과 의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설마 판사님께서 아침에 저 사람들 때문에?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모든 혼란과 술렁임 속에서도 김유진 판사는 티끌 하나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판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예리한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두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잠시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에게 온갖 모욕과 강압을 행사하며 법과 정의를 우롱했던 자들의 말로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분노와 모멸감이 소용돌이쳤지만 동시에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야 하는 판사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사적인 감정을 넘어 공적인 심판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숙. 유진은 손에 쥔 의사봉으로 법대를 가볍게 한번 내리쳤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그 소리에 법정 안의 모든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과 권위는 법정 전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형사법원 제3호 법정 김유진 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소란죄 피의자 신문에 앞서 본 재판장은 직권으로 김유진 씨의 체포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우선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진은 미리 준비된 서류를 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본 심리의 대상이 되는 김유진 씨가 바로 본 재판장이므로 이 심리 과정에 하나여 본 재판장은 피해자이자 동시에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고지합니다. 다만 본 심리 결과에 따라 피해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소추가 진행될 경우 본 재판장은 해당 형사재판에서 회피 신청을 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 안은 그야말로 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판사님이 체포를 당하셨다고? 그럼 저 증인들이 판사님을? 방청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탄식과 함께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기자석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상황에 법정 전체가 거대한 혼란에 휩싸이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다시 한번 의사봉을 내리쳐 장례를 정숙시킨 후 싸늘한 시선으로 오피서 밀러를 지목했습니다. 증인 오피서 밀러,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밀러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옮겨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제복은 이미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유진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증인, 이름을 말하십시오. 유진의 기계적인 질문에도 밀러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그의 혀를 마비시킨 듯 했습니다. 증인, 이름을 말하십시오. 유진이 목소리를 조금 높이자 그제야 밀러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 제임스 밀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경관, 오늘 아침 센트럴 파크에서 김유진 씨를 체포할 당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세히 진술하십시오. 유진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밀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밀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김유진 씨가 먼저 공원에서 큰 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정당한 법 집행을 그는 아침에 경찰서장에게 했던 거짓말을 되풀이하려 했지만 판사석에서 자신을 꿰뚫어보는 유진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고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그의 변명을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제가 위협감을 조성했다고요? 증인은 제가 한국어로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녀의 정확한 지적에 밀러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캐런 피터슨의 차례였습니다. 증인 캐런 피터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캐런은 이미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거의 질질 끌리다시피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아침에 보여주었던 오만함과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증인, 오늘 아침 상황에 대해 진술하십시오. 증인은 왜 김유진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캐런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제대로 된 문장조차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이상한 말로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녀는 울먹이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심지어 모든 잘못을 밀러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들의 변명과 발뺌을 들으며 인간의 나약함과 이기심의 끝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다음 심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밀러와 캐런의 궁색한 변명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두 사람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 일종의 허탈감마저 느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다음 증인을 호출했습니다. 증인 마이클 로드리게스 경관,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한 의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듯 했습니다. 오피서 밀러의 파트너였던 로드리게스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하는 동안에도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밀러와 유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유진은 로드리게스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로드리게스 경관, 오늘 아침 센트럴 파크에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경관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만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피서 밀러의 행동과 김유진 씨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녀는 로드리게스에게 불필요한 압박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처음에는 밀러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는 파트너에 대한 의리와 조직의 생리 그리고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는 공원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때 피터슨 부인이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애써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어갔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밀러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그의 회피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로드리게스 경관,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유진 씨가 밀러 경관이나 피터슨 부인에게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밀러 경관이 김유진 씨의 말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과도하게 대응한 것은 아닙니까? 유진의 날카로운 질문은 로드리게스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유진 씨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처음부터 김유진 씨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그녀가 한국어로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우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체포 과정 역시 제가 보기에도 다소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리게스의 증언은 법정 안을 또다시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밀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로드리게스를 쏘아보았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의 증언이 끝나자 유진은 법정 서기에게 다음 증거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본 법정은 오늘 아침 센트럴파크 관리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영상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법정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공원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유진이 벤치에 앉아 평화롭게 한국어로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곧이어 캐런 피터슨이 유진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모습, 그리고 오피서 밀러가 등장하여 유진의 말을 듣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그녀를 몰아붙이고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우는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유진은 시종일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밀러의 강압적인 언행과 부당한 처사에 깊은 모멸감을 느끼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반면 밀러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난폭한 맹수처럼 보였고 캐런 피터슨은 교활하고 이기적인 방관자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몇몇 여성 방청객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모두 끝나자 법정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방청석에서 터져나온 분노의 탄성이었습니다. 저게 경찰이야, 깡패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유진은 의사봉을 가볍게 내리쳐 장내를 진정시켰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하고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오피서 밀러와 캐런 피터슨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밀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고 캐런 피터슨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 동정심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피서 밀러, 그리고 캐런 피터슨 씨. 방금 여러분이 본 CCTV 영상은 여러분이 이 법정에서 했던 진술, 그리고 오전에
경찰서에서 했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됩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인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런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할 기회를 말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진은 그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지만 이미 공포와 수치심에 질려버린 두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밀러는 그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캐런은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정의의 저울추는 이제 명백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저울추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피서 밀러와 캐런 피터슨이 끝내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자 유진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법정 전체를 둘러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김유진 판사가 이 부당하고도 추악한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오늘 이 심리의 최종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 진행된 심리를 통해 본 재판장은 오전에 발생한 김유진 씨에 대한 체포 과정이 명백히 부당하고 위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인종과 언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강압적으로 자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례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법을 악용하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았으며 한 시민은 자신의 편협한 시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다른 시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밀러와 캐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재판장 역시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오늘 아침 겪었던 모욕감과 수치심, 그리고 공포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부당한 일이 비단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더 심각한 차별에 노출된 채 홀로 고통받고 있는 소수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정은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법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직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사적인 감정이나 편견으로 시민을 억압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유진의 단호한 발언에 방청석에서는 지지와 동의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유진은 마침내 밀러와 캐런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피서 제임스 밀러에 대하여 본 법정은 밀러 경관의 직권 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 그리고 위증 혐의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소속 경찰청에는 밀러 경관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엄중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밀러 경관의 구체적인 형사 처벌에 관한 재판은 본 재판장이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밀러는 유진의 말을 들으며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경찰 인생은 오늘로써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캐런 피터슨 씨에 대하여 본 법정은 피터슨 씨의 무고 및 위증 혐의에 대해 역시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시민의 신고 정신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편견이나 악의에 기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캐런 피터슨은 이제 흐느낌조차 멈춘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가 이렇게 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듯 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그리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견과 차별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그 무지는 언제든 강압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법정은 단순히 죄를 처벌하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양심을 바로 세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잠시 엄숙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심리가 모두 끝나고 유진이 퇴정하자마자 법정 안은 그야말로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법정 밖으로 뛰쳐나가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타전하기 시작했고 방청객들은 여전히 충격과 흥분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어 사용 판사,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과 신고자를 법정에서 직접 심리하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속보들이 순식간에 지역 언론과 인터넷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문제와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진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오피서 밀러와 캐런 피터슨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한 판사의 개인적인 불행으로 시작되었던 사건이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파장의 중심에는 여전히 굳건한 모습으로 정의를 외치고 있는 김유진 판사가 있었습니다. 김유진 판사가 주재한 그날의 충격적인 법정 심리 이후 몇 주,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오피서 밀러와 캐런 피터슨의 운명은 세상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피서 밀러는 경찰 내부 감찰 결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권 남용, 불법 체포 등의 사유로 결국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의 오랜 경찰 경력은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렸고 그는 더 이상 제복을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유진이 수사 요청한 혐의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끝에 그를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밀러는 이제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한때 법을 집행한다며 오만하게 굴었던 그는 이제 법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지만 이미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와 전국민적인 공분이 형성된 상황에서 그가 주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캐런 피터슨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고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나마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녀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과 함께 장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행동은 이웃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상한 언어를 사용했던 한 여성이 바로 그 언어 때문에 겪었던 고통과 모욕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녀 자신에게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한편 김유진 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관심과 언론의 취재 요청을 정중히 사양하며 오직 판사로서의 직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과 신념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법조계 동료들, 그리고 이름 모를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의 편지,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가 법원으로 답지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사회와 소수인종 커뮤니티에서는 그녀를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영웅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이러한 지지에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오랜 동료이자 멘토인 데이비드 그린 판사는 그런 유진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녀가 앞으로 더욱 훌륭한 법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법정 서기인 사라 존슨 역시 유진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고 그녀 밑에서 일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유진의 사건은 비록 한 개인의 불행한 경험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당 지역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 경찰청은 대대적인 내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예방 및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내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종 배경을 가진 경찰관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뿌리 깊은 편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유진은 이러한 변화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작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올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자신과 같은 법관들의 숙명임을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 떠들썩했던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달의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아침, 김유진 판사는 예전과 다름없이 센트럴 파크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상쾌했고 공원에는 그녀처럼 이른 아침의 평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몸을 풀고 익숙한 코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늘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유진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녀의 입에서는 정겹고 유창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의 끔찍했던 사건 이후에도 그녀는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당당하고
편안하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공원의 분위기는 아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한국어 통화 소리에 의아한 시선을 보내거나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몇몇 낯익은 얼굴의 주민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가벼운 미소를 건네거나 안녕하세요, 판사님 하고 어설픈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고통에 공감했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세상에는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변화가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도 그녀를 더욱 강인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법원으로 출근한 유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잠시 데이비드 그린 판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유진, 요즘은 좀 어떤가? 그 일 이후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나? 유진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데이비드.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가끔씩 그때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걸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사건은 저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왜 판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판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는지도 몰라요. 법과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개인들을 보호하고 또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제 온몸으로 체감했으니까요. 데이비드는 유진의 말을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유진.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만 가장 밝은 별을 볼 수 있는 법이지. 자네는 그 어두운 밤을 용기 있게 헤쳐나왔고 이제 더욱 빛나는 별이 될 걸세. 자네 같은 법관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법부 전체의 자랑이자 희망이야. 데이비드의 진심 어린 격려에 유진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법과 정의를 통해 세상을 조금씩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소수자 출신 법조인 지망생들에게 작은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은 다시 판사석에 앉아 새로운 사건 기록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맡은 사건은 비록 세간의 이목을 끄는 거창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개인의 절박한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가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그 어떤 편견과 차별 없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날은 아직 유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유진 판사와 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희망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용기 있는 발걸음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과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선가 또 다른 김유진이 자신만의 언어로 희망을 노래하고 있을 테니까요.